안녕하세요. 이현우의 평생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 신기출 문제 2회 풀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1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다 입력하시면요. 블럭 설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요. 두 번째, 바깥 테두리 넣으시고요. 굵은 바깥 테두리 넣고 난 다음에 아래쪽 두 줄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쉼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출시일이 숫자로 혹시 나온다면은 셀 수식 들어가셔가지고 네.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연도 4자리 월 1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높이가 기본값이 핵 높이가 17입니다. 요거를 조금 바꿔줄 텐데요. 위에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블럭 설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한 2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이 들어가면 되겠죠. 삽입에 도형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순수도에, 여기 보시면은 순수도가 있습니다. 순수 선택하시는데, 그리실 때는 A와 B열 이 경계선에서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쭉 끌면 되겠죠. 그래서 G열까지 끌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로 섬세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밀키트, 베스트, 판매 현황 적으면 되겠죠. 자,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전체가 선택되었습니다. 홈 누르시고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뭐 글꼴 먼저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굴림에 24죠. 그죠? 굴림 24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고 해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굵게 배경색은 노란색이고요.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역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에 들어가시면 요게 오른쪽 오프셋이라 나오죠. 오른쪽 오프셋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확인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트를 추가하겠습니다. 1번, 2번. 이게 2작업, 3작업인데요. 블럭 설정한 다음에 1작업 선택해서 열너비 선택하시고요. 1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블럭은 해제시켜 놓고요.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확인 Alt 엔터 치고요. 인 쓰시면 되겠죠. 자, 위에 칸에다가는 MD 팀장 본부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확인란은 조금 좁혀 주시고요. 조금 조절할게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확인란의 길이를 조금 늘려줄게요. 블록 설정해서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요. 복사 옆에 세모 누르셔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제일 작업 가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붙여넣으실 때 Alt키 누르시면은 이 셀 경계선에 딱 맞게 가죠. 그죠? 그래서 방향키로서 아래 위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위로 조절하시고요. 거기는 H까지 가야 되니까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이게 딱 붙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되겠죠. 자, 1번 문제 하기 전에 쭉 보시면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삭제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삭제 누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삭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갔죠. 자, 1작업에 조항, 조항을 만드는 거 있죠. 셀 없는 색을 조항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마우스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부터 마우스 떼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코드 판매수라인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황색 선택해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네요. 이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누르시고요. 모든 값은 아니고 목록 선택하시고 원본 클릭하시고 코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여기에 코드가 들어가죠.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거네요. D열 선택하시고요. 채식부터 채식까지네요. 선택하신 다음에 분류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름 상자 여기 있죠, 그죠? 분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라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 상자에 분류라고 들어가죠. 그럼 다음번에 이 범위 설정할 때 D의 5부터 D의 10이라는 범위 대신에 분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함수인데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제조 공장이죠.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평택, 정읍, 진천으로 나눠집니다. 함수는 추주와 미드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주 사용하겠습니다. COO 택기 치시고요. FX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수인 밸류 값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의해서 밸류 1이냐, 밸류 2에 있는 값이냐, 밸류 3에 있는 값이냐, 뭐 4, 5에 있는 값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코드의 두 번째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의 두 번째에 있는 첫 번째를 가져오는 함수가 미드 함수죠. MID 쓰시고요. 가로 열고 요게 함수 마법사 요거 누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텍스트죠. 코드를 찍으시고요. 코드의 몇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스타트 넘버죠. 두 번째에 있는 넘버 몇 개? 넘버 캐릭터 몇 개? 한 개. B5에 있는 두 번째인 하나. B5라는 셀 값에 있는 두 번째 문자 3이죠. 3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3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2만 가져오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oose 누르시고요. 다시. 그 다음 밸류 값. 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1일 때는 평택이니까 여기다 평택 적으시면 됩니다. 밸류 값 1에는 평택이라고 쓰시고요. 2면 정읍이죠. 정읍. 3이면은 예, 진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choose 이 값.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인덱스 넘버죠. 이 인덱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밸류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 밸류 값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어디에 있는 코드에 있는 두 번째부터 하나 이 3이라는 두 번째에 있는 이 3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특정한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가 바로 미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드 B5에 있는 두 번째부터 하나 미드를 클릭해서 미드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면요. B5라는 텍스트에 있는 스타트 넘버 두 번째 시작하는 문자가 두 번째죠. 두 번째에 있는 넘버 캐릭터 한 개를 추주의 인덱스 넘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순위는 랭크 EQ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내림차순입니다. 기본 값은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값이 1등인 겁니다. 큰 값부터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정렬되는 것이 내림차순인데요. 랭크 EQ 쓰면 되겠습니다. RANK EQ 택기 치시고요. Shift F3번이나 FX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숫자 무엇에 대한 순위입니까? 성장률이죠. 성장률. 전월 대비 성장률에 따른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성장률. 자, 첫 번째가 넘버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구하려는 수죠. 그럼 H5의 순위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16이라는 순위를 16이라는 걸 가지고 순위를 구할 겁니다. 16이라는 것이 전체 몇 등인지 구할 겁니다. 지금 순위가 아주 여기에 지금 보면 전월 대비 성장률이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정수로 나타나져 있네요. 요거 하고 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선택했죠.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범위입니다. 범위. 이 H5라는 것은 이 범위 중에 몇 등이냐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16도 이 전체 범위와 비교해야 되고 152도 이 전체 범위하고 비교해야 되고 이 밑에 있는 25나 103 이런 것들도 이 전체 범위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전체 범위는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얘들을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F4번 키 누르시면 되겠죠. 만일에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했다고 온다든지 했을 때
F4번 키를 누르면 한쪽만 달러 표시가 붙죠. 그럴 때는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F4번 키를 누르시면은 전체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더인데요. 세 번째 아더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라고 되어 있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인데요. 우리가 기본값은 내림차순이죠. 큰 숫자가 1등이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만약에 벌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을수록 좋죠. 그럴 때는 1을 써주면 되고요. 그 외인 경우 보통 높은 숫자가 1등인 내림차순인 경우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7이 나오죠. 네,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쭉 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채식 제품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할 함수는 dcounta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죠. dcounta. 동어 쓰시고요. dcounta 쓰시고요. 택기 쓰시고 Shift F3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필드명을 넣으라고 했죠. 그죠? 필드명을 넣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필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카운타죠. 카운타는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분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제품명을 해도 되고 판매 수량, 출시일, 가격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요. 만약에 디카운트였으면 분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판매 수량이나 출시나 가격 이게 수치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카운트하기 때문에 뭐 분류를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은 분류가 채식인 조건입니다. 분류가 채식인 조건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3 나오네요. 여기 연산자 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연결 연산자 앰프센터 붙이고요. 개 붙이면 되겠죠. Shift 키 눌러서 개.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 뒤에 개를 붙이겠다. 문자이기 때문에 다운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엔터 치면은 3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 전월 대비 성장률 평균이라고 있어요. 평균.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세 과목,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저탄수화물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저탄수화물의 개수로 나눠줘야 그게 평균이 되겠죠. 평균 구할 때 여기는 원래는 에버리지프라는 함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sumif와 countif를 사용해서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sumif를 먼저 쓰시고요. 역시 Shift F3 누르시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죠. 얘들 선택하면은 이제는 분류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범위로 안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분류라는 이름으로 이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범위 선택하면 분류라고 됩니다. 그냥 분류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직접.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저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적고요. sum range 무엇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장률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이거 아직도 안 했네요.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번에는 꼭 할게요. 얘들 중에 얘들의 합계를 구할 건데 무조건 합계를 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저탄수화물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행 여기는 55가 되겠고 25가 되겠고 여기는 10이 되겠죠. 이 값들의 합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합계만 구한 거 아니고 개수로 나눠줘야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요. 나누기 COUNTIF 쓰시면 돼요. COUNTIF 쓰시고요. 똑같이 FX 들어가셔도 되고요. 범위는 역시 분류입니다. 이 분류 중에서 조건이 뭐냐면 저탄수화물입니다. 저탄수화물 쓰시고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오죠. 요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럭 설정한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소수 자릿수 느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번 최대 판매 수량인데요. 요거는 그냥 맥스 함수 쓰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맥시멈에 MAX 쓰시고요. 네. 가로 열고 또는 Shift F3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가로를 안 열었네요. 여기에 보시면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최대가. 요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판매 수량을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셔가지고 엔터 치면은 판매 수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최대 판매 수량을 구할 수 있고요. 판매 수량은 void lookup을 사용하러 되어 있죠. 그죠? 열배열 함수인데요. 동어 쓰시고 VL 쓰시고 택 쓰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찾는 값입니다. 자,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찾으려는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찾으려는 값입니다. 찾으려는 값. 찾는 값.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얘를 찾죠. 얘를 찾을 겁니다. 얘를. 테이블 어떤 표에서 찾을 거냐? 이 표에서 찾을 겁니다. 이 표. 이 표에서 찾아가지고 자, 몇 번째 열을 출력할 거냐면은 판매 수량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열을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수 선택하면요. 요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는 false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K3237이라는 게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일치하는 게 있죠. 그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이거는 false 쓰면 되고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으로 써도 됩니다. 0. 예. 엑셀에서는 false가 0입니다. 그래서 0. 그 외의 숫자는 다 true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0 쓰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뀐 대로 판매 수량도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에 7번 조건부 수식이네요. 조건부 수식은 필드에다가 조건부 수식을 넣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넣으면 되거든요. 행 전체에 넣으라 했으니까 행 전체를 다 선택인 겁니다. 조건부 수식에 세 규칙 들어가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선택하시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반드시 동호부터 쓰시고요. 판매 수량이 9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되죠. 왜냐면 E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열에서만 우리가 참조를 할 건데요. 행은 바뀌어야 되겠죠. 얘는 25, 26, 27, 28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만 참조하기 때문에 이 달러가 열에는 붙었고 행에는 붙지 않습니다. 5행, 6행, 7행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안 붙었다면 우리가 판매 수량 가지고만 비교해야 되는데 출시일이나 분류나 가격이나 이런 걸로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면 안 되니까 네. 열에는 절대 참조하시고요. 행에는 상대 참조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어떻다? 9만 이상 그거나 같다. 얼마? 1, 10, 100, 1000, 만. 이때 파랑의 굵게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굵게 네, 파랑의 굵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작업 1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